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살펴보기 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용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적 시즌 잘 흡수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낸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앞서 본 팔란티어도 그렇고요. 특히 M7 기업들의 시장 주도 얼마나 이어갈지가 지금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난 주말 기준으로 전체 실적 발표 기업 S&P 500 기업 중에서 50% 약간 못 미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한 72% 기업은 말씀하셨던 대로 생각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발표했고요. 매출도 한 65% 정도 기업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평균 정도의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익이 마이너스가 우려됐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워낙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서요. 1.6%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날 것으로 지금까지는 집계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지난주에 워낙 메타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민소비재, IT, 산업재 등이 기대 이상을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 우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섹터 내에서는 대부분의 소위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퀄컴이나 인텔까지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이 섹터의 어떤 우상향을 좀 끌고 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미소비재에서는 테슬라는 상당히 아쉬웠지만은요. 아마존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4주간만 우리가 좀 좁혀서 보면은요. 이익 전망의 상향이 가장 뚜렷한 기업으로 탑 10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라이브 네이션이라든가 웨스턴 디지털 등 포함해서 1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잘 익숙하신 것들은 결국은 우리나라 모든 연예인들 그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외국 가서 공연하면 전부 다 이들 통해서 하는 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라이브 네이션이 일단 실적 전망이 상당히 상향되고 있겠고요. 요즘 여행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스피디아 같은 것들 그리고 역시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아마존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다고 실적 전망도 상향되고 있다는 것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한편 매그7 중에서는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결국 실적은 다 발표했는데요. 월가에서는 매그7에서 테슬라가 일단 탈락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6개 기업만 주목하자는 분위기가 많이 있겠고요. 물론 그중에서도 M 해갖고 3개만 하자, 4개만 하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직 일반적으로 보면 매그7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약간 좀 더 탈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겠고요. 매그6 종목이 2024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엔비디아가 역시 40% 가까이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애플은 아직 연초 대비 시세는 아직은 회복을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들 매그6 종목의 4분기 이익은 무려 62.8%가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거 다 발표됐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가 추정이라는 말을 쓰겠고요. 나머지 494개 종목, 테슬라 포함해서 나머지 494개는 마이너스 8.6%입니다. 그만큼 현재 주시장이 이들 서너 개 많아봤자 대여섯 개 주식으로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리드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금리나 미국 달러의 반등세, 물론 오늘은 주춤했지만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들 매그6 종목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하나하나 선택할 때 이들 종목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이제 물량을 줄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게 맞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일단 종목 선택이 어려움 그리고 너무 주가가 많이 비싸서 못 사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ETF의 선택지가 워낙 많습니다. 한국과 달려. 아마 이런 주식들을 모두 갖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ETF는 초대형 성장주 ETF MGK라는 것이 있습니다. 뱅가드에서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런 주식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여러분들 $280달러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초대형 성장주를 골고루 다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ETF를 여러분들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M7 기업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만 남겨두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워낙에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편인데 다만 테슬라를 빼고 M6에 좀 주목하는 시장 분위기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도가 높은 종목은 팔란티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호실적의 이유 AI 플랫폼 수요 급증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정규장에서의 마감이 폭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대단한 모습이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팔란티어를 갖고 계시거나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이 워낙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통계상을 보도 알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개인 투자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은 압도적으로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는 엔비디아도 많이 있는데요. 나는 이거 종목을 좀 중소형주로 좀 바깥으로 내려가면은요. 압도적으로 매수를 많이 한 주식이 팔란티어입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꿈의 성장주에 대한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발표된 이익과 매출은 뭐 그렇게 크게 뛰어난 건 아닙니다. 8% 이익이 예상되는데 그 정도였겠고요. 매출도 603억에서 6억에서 뭐 6억 800만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거 되겠습니다만 에비타 같은 것이 좋았고요. 특히 이제 이들은 3분기, 2분기 전부터 알렉스 카프라는 정말 희대의 경영인이 있는데요. 이 양반은 계속해서 그 3분기, 4분기 연속자하면서 S&P 500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절차적인 그리고 최소 요건은 다 갖춰나고 있겠고 이번에도 역시 그 멘트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5분기 연속 흑자랬고 언제라도 우리는 S&P 500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그 이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기 그리고 연간에서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그렇게 크게 뛰어난 거 실적을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순이익이라든가요. 그리고 실제 순현금 흐름 같은 것들, 에비타 같은 경우에선 훨씬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알렉스 카프 하면 정말 이분만큼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항상 피력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은 제가 알기에는 우리 미국 기업 중에서는 젠슨왕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젠슨왕보다 훨씬 더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면서도 그걸 갖고 비판할 수 없는 것이 워낙 실적을 좋게 약속한 말을 다 해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했던 것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만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오해를 받지 않고 그냥 직역을 해드리면 이번 분기에 커머셜 비즈니스, 정부 매출보다 민간 기업의 매출이 늘어났는데 민간 기업의 매출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 폭풍처럼 뜨겁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전 세계가 지금 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혼란과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너희들 지금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AI 플랫폼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겠고요. 자기네들이 AI를 통한 플랫폼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의사결정하고 사업을 준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10개월 걸릴 일을 자기네들은 단 10시간이면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그런 얘기를 직접 그 단어를 썼거든요. 그만큼 확실한 자신들의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의 강점 그리고 전 세계 섹터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다시 피력했고 거기에 환호하는 전 세계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관 투자보다는 개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미국에서도 워낙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월가 애널리스트 18명의 기준을 보면 물론 매수 의견이 뭐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유 의견을 갖고 있겠고요. 오늘도요. 최소 5곳, 4-5곳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시티그룹은 올렸고 제프리스도 올렸는데 이게 중립에서 매수 올린 것이 아니라 매도에서 중립을 올렸다는 것. 그리고 RBC는 오늘 약간 목표 주가를 제시하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목표 주가가 $5 그러니까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엄청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갈 길이 먼 회사하고 아직 성장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에 비해서 기관 투자가들의 시각은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것도 남아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팔란티어의 급등을 보고 이제 꿈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팔란티어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데 아직 기관에서는 조금 보수적입니다. 개인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팔란티어의 주가 향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신는 어그 슈즈 올해도 여전히 인기입니다. 데커스 아웃도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조용하고도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어그 하면 사실 뭐 20년 전부터 많이 히트를 쳤던 기업인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는 많이 좀 그 시대에서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더 이상 인기가 없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다시 광풍을 불었죠. 우리나라에서 내놓는 뭐 셀럽들, 미국의 셀럽들이 이제 어그라는 걸 신고 나오면서 이제는 뭐 겨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그 안에서의 브랜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대형 백화점 이런 데 보면 일단 매장이 조금 늘어나는 호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러닝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는 그런 시티룩 하는 호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좀 쌍두마차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 미국에서 한때 나이키를 다 신던 젊은 세대들이 이제 호카만 신는다는 얘기, 그리고 10대들 사이에서 올겨울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트렌드가 바로 어그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겠고요. 제가 현지에서 보더라도 진짜 많이 신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매출과 이익이 이번에 기대 이상, 특히 주당 이익은 11달러 정도가 예상됐는데요. 무려 15달러가 나왔고요. 정가 판매 전략을 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에 마진율도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가 2024년 전체의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 조정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저희 방송에서 워낙 데커스를 자주 말씀드렸지만 꿈의 주식으로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그 기준으로 보면 최초로 지금 분기 매출 10억 달러 돌파를 했고요. 여하튼 어그 브랜드는 과거와는 달리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도 새로운 최고치를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요. 최소 7곳이 목표 주가를 상회할 정도로 지금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데커스다. 그 안에 과거의 어그가 아니라 새로운 어그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형용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